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사주 풍수TV입니다. 자, 24년은 갑진년인데 풍수적으로는 구운이 시작된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우주의 기운이라는 것은 고정된 게 아니고 항상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 역시 우주의 기운과 태양계의 변화의 기운에 따라서 지기가 바뀌게 되는데 그게 바로 풍수 구운입니다. 보통 20년 단위로 바뀌는데 사실 앞으로 풍수 군 20년 동안은 엄청난 일들과 변화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 하고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가 일본과 중국인데 이건 이제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거지 뭐 정서적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가깝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 중국은 우리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민족한테는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준 나라이자 민족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구운을 맞이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과연 중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중국이 정말로 지금 현재 뭐 망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실제로 대만을 침공해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오늘은 중국이 과연 구운에 어떻게 될 것인지 실제로 중국이 망하고 전쟁이 일어난다는 예언을 한 그 예언서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진핑 국가 주석의 사주를 보면서 정말로 이 사람이 대만을 침공할 건지 사주의 기운에 그런 게 보이는지 예언서와 함께 같이 한번 풀어볼 테니까 흥미롭게 한번 잘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것은 일단 예언서에 나온 내용과 제가 시진핑 주석의 사주를 보면서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유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재미로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섯 번째 지금 현재 총석이자 국가주석인데요. 사실 시진핑 시대에 막을 내린다, 시진핑이 죽는다, 그런 예언서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철판도인데 여기 그림으로 보면 새가 다섯 마리가 있는데 네 마리는 무사하게 날아가지만 마지막 다섯 번째 새가 절벽에 부딪혀서 죽는 그런 그림인데 그게 백우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얀 깃털을 가진 새 이것을 한자를 풀이로 하면 습자가 되고 즉 시진핑의 습근평이잖아요. 한글로 이름을 하면 바로 그 습자입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절벽에 부딪혀 죽는다. 이 예언서가 철판도입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도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중국에는 여러 예언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3대 예언서가 있습니다. 하나가 제갈량의 마전가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게 추배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명나라 때 주원장을 도와서 명나라를 건국한 가장 혁혁한 공신을 세운 그리고 사주 명리학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있는 유배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보면 중국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망하고 청이 멸망하고 중국 공산당이 생기고 또 망하고 이런 게 다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게 뭐 정확하게 100% 맞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상당하게 적중률 높게 맞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결국 이 예언서를 놓고 보더라도 중국은 이제 멸망의 길로 접어든다. 그리고 그 마지막 주석이 시진핑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제가 전에 올린 영상도 있고 또 자세하게 여기서 말씀드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 정도로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중국과 러시아 쌍으로만 하나 해서 다른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여기 두 사람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강력한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반대편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두 사람입니다. 물론 뭐 김정은도 여기다가 뭐 낀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세계의 평화로운 질서가 깨지고 있죠. 그렇지만 푸틴은 지금 거의 이제 폭망 수준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 차례는 바로 왼쪽에 있는 시진핑인데 과연 시진핑의 운명과 중국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제갈공명하면 중국에서 가장 뛰어난 전략가로 잘 알고 있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중국의 지금 3대 예언서 보면 추배도 마정가 그리고 소변가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제갈량이 마정가에서도 명나라, 청나라, 중화민국 그리고 중공 등장을 예언하고 또 중국 왕조가 멸망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제갈량은 총나라 시대의 재상이었는데 그 총나라는 지금으로 따지면 우한이라든지 수찬성 지대입니다. 그래서 사실 유비가 건국한 나라가 총나라잖아요. 근데 그쪽 일대에서 반란이 시작하고 결국은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마정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마정가 위에 다른 게 어떤 거 있는지 간단하게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철판도입니다. 철판도는 직접 시진핑, 그러니까 중국의 다섯 번째 주석인 시진핑이 절벽에 부딪혀서 사망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이 실제가 될지 안 될지 좀 가봐야 알겠지만 이거 말고도 실제로 이제 중국에 여러 가지 예언서가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중국의 허운선사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인간의 최대 수명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어느 정도 그걸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보통 120살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1년에 12달이 있는데 사주에서는 한 달을 대운으로 봤을 때 10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12달이기 때문에 최대 수명은 120살까지다. 그러니까 모든 120살까지 쓰면 인간의 기륭화법을 다 본다고 하는데 보통 뭐 80에서 많이 살아야 90 이 정도에서 대부분 사망을 하기 때문에 일단 120살까지 사는 건 극히 드문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허운선사라는 분은 무려 120살에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적으로 보면 이제 법사, 허운법사, 허운선사 이제 입적을 했다고 하죠. 그분이 예언을 한 게 있는데 정말 약간 섬뜩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그분이 예언한 것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이 된다. 그래서 그 통일되는 시기가 언제인지 이건 다음에 제가 다시 영상을 만들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오늘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왼쪽은 허운선사의 사진입니다. 지금 위에 보면 한자가 보면 이제 허운선사가 118살 때 연령대 그때 이제 사진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정유년이네요. 정유년이니까 1957년이 되겠죠. 그리고 운거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분은 1840년에 태어나서 1959년 기해년에 입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0살을 살았던 고승인데 이분은 이제 스촨성 대지진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할 것을 예언을 했고요. 그 이후에 베이징에서 올림픽이 열려서 전 세계인이 중국에 몰려올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중국이 통일을 이룬 후 멸망을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통일된다. 이런 것까지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약간 그럼 언제쯤 어떻게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그리고 올림픽이 열려서 수많은 사람이 들어온다 이런 것까지 예언했는데 그 이후에 중국은 통일을 원하지만 오랫동안 이루지 못하고 이제 내가 죽고 60년 후인 뱀의 해 그러니까 선사가 입적을 하고 60년 후 뱀의 해니까 2025년 을사년이 뱀의 해입니다. 그래서 이때 북방의 기운이 쇠락하고 중국의 기운은 하늘에 닿고 전성기를 맞이한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5년에서 북방의 기운이 쇠락한다는 거 보니까 러시아가 몰락하고 쇠락한다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몰락하면서 이제 중국이 더 강력한 전성기를 맞이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지만 동쪽 끝에 있는 큰 땅의 나라 동쪽 끝이라니까 중국에서 동쪽이면 이제 우리나라 일본 그 다음에 동쪽 끝이라고 해서 큰 땅이면 미국을 지칭하겠죠. 근데 중국의 원수가 된다. 근데 이때 갑자기 통일이 되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남쪽의 작은 섬 대만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작은 섬은 거의 소멸이 되고 중국 땅에 거대한 그 소멸된 이후에 거대한 불길이 번지고 폭발이 일어나고 전국이 불바다가 될 것이다. 이건 이제 대만 때문에 미중 전쟁이 일어난다 이것을 암시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거의 폭망한 수준에서 통일은 되지만 그 이후에 중국이 또 굉장히 힘들어져서
거의 망해간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는데 그리고 통일이 돼서 강대국이 되는 시기를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망을 하고 입적하고 80년 이내 중국 통일한 후 호랑이해 그러면 이제 1959년에 사망을 했으니까 80년이면 2029년이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2034년이 호랑이의 갑인년인데 그때 대한민국이 통일이 된다. 통일이 되고 부유한 국가가 된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이제 정말 우리나라가 언제쯤 통일이 될 건지 한번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 그럼 그게 언제냐? 여기서 을사년에 2025년 북방위 기온이 쇠락한 이후에 중국이 전성기를 맞이하고 그리고 미국과 전쟁을 벌인다. 대만은 침공하고 이제 대만은 쑥대밭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2025년, 26년, 27년 사이 이분도 예언을 했고 또 많은 전문가가 그때쯤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진핑 국가 주석의 사주의 기운을 보고 언제 일을 저질렀지 정말 전쟁을 할 건지 그 사람이 사주와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진핑 사진이 있습니다. 1953년 6월 15일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 보면 계산년 뱀띠고요. 무 5월 정유일에 태어났습니다. 시간은 뭐 자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일단 시간은 뺐고요. 이 사주는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 여기 사주만 놓고 본다고 하면 거의 뭐 불의 기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뱀띠 또 5월 무월에 태어났으니까 굉장히 더운 여름에 정화가 태어난 거죠. 거기다 무게 합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이 사주만 보면 화기가 엄청나게 강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 정유의 유금은 재물을 나타내는데 이 재물은 이렇게 되면 군비쟁제가 돼서 돈은 다 녹아나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사주에서는 화다금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다 녹아난다는 게 이제 시진핑이 국가 주석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중국이 경제가 점점 힘들어지고 또 미국과 디커플링이 되고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과 거리를 두고 있죠. 그래서 중국의 경제가 서서히 지금 망하는 수준, 완전히 폭망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률도 떨어지고 이제 내수 중심 시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중국이 지금까지 이뤘던 성취, 성과는 이제 서서히 폭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게 군비쟁제, 재물 쟁투가 일어나서 재물이 다 녹아 없어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시진핑이 국가 주석이 되면서 이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자체가 서서히 말라 죽어가겠죠. 그런데다가 지금 이 사람 자체는 굉장히 나름대로 이제 이 뭔가 자기가 비겁이 강하다 보니까 무게는 여기서는 다 비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고집 주관 이런 거 다른 사람 말 안 듣겠죠. 그러면서 결국 폭망 수준으로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 사주의 기운으로 봤을 때 목, 화의 기운은 굉장히 안 좋은데 지금 개미년도 물론 개미년이 지금 올해 23년인데 이게 지금 정유생하고 보면 천충 지충입니다. 하늘의 기운은 정계충으로 부딪히게 되고 지지는 묘유충으로 또 부딪히게 됩니다. 하늘의 기운, 땅의 기운 모든 게 다 부딪히게 되고 또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묘월 토끼에는 제살입니다. 제살이라는 것은 일단 기운 자체가 이제 뭐 관제 구설 12송사 물론 이 사람은 이제 국가 주석이니까 뭐 관제수에 걸릴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안 좋은 쪽으로 간다. 그런데다가 갑진, 을사, 병호, 정미 다 목화의 기운으로 가다 보니까 점점점 가스라이팅 되면서 화기가 치밀어 올라오면서 모든 부분이 이제 극단적으로 가면서 지금 이제 일주 밑에 있는 일지의 유금은 다 돈으로 보고 중국 경제를 의미할 수도 있는데 다 녹아 없어지겠죠. 그런데다가 이 불길이 번진다. 불길이 번진다는 건 뭐예요? 전쟁으로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불길이 번지는 것을 어느 쪽으로 몰아 넣어야 될까요? 그런데 을사년이 공교롭게도 보면 을은 목의 기운이 동쪽을 나타내고
사유합금에서 역시 금의 기운이 조금 강해지긴 하겠지만 을사병호 정미 이 자체가 전체 기운으로 보면 다 화기로 변져서 불길이 다 활활 타오르는 형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불길이 활활 타오른다. 자기의 재산, 자기 나라의 경제가 쑥대밭이 된다.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의 사주의 기운과 돌아오는 25, 26, 27년 이 사이 보면 온통 불길로 번져서 이게 좀 우연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뭔가 일어나도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데 앞에 허운선사가 25년 뱀의 해에 불길이 번지고 뭐 미국과 전쟁, 대만 침공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물론 명확하게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그 말이 그 말이다 이렇게 보면 25, 26, 27년 이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거는 지금 뭐 외교적으로나 미국 아니면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거 그거하고 상관없이 제가 사주 풀이를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허운 선사가 지금 예언한 내용과 시진핑의 사주와 운의 흐름으로 갔을 때 정말로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전쟁이 정말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결국은 불바다가 돼서 본인을 태우고 그리고 아까 철판도에서 봤을 때 벽에 부딪혀서 붉은 피를 흘리고 죽었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거 붉은 피 이거 다 울고불고하고 불구죽죽하잖아요 지금. 이게 다 화기인데 결국 타 죽고 피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중국은 이렇게 되면 이제 망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전쟁이라는 기운이 정말로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내용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제가 이것을 분석을 하고 또 사주를 보고 또 예언서를 보면서 물론 뭐 이게 100% 맞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여러 개가 잘 아기가 맞아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5, 26, 27년 이 불의 해가 들어오는데 역시 중국과 대만의 또 미국과의 전쟁 이런 상황이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역시 대한민국도 휘말릴 가능성이 큰데 어쨌든 걱정입니다. 다만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고요. 어쨌든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고 전쟁이 일어나지는 말아야 되겠지만 그런 조금 불길한 기운이 계속해서 번질 수 있는 그런 뭐 저기로 간다. 그런 운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영상을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내용을 갖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